선생님, 턱 재건이랑 연예인 얘기를 했던 학생이에요. 상담 때 미처 얘기 못 드려서 부랴부랴 선생님 블로그에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예전에 윤곽 3중 이후로 현재 턱이 쪼임 같은 증상이 있는데 턱 재건을 했을 경우 괜찮을까요? 혹시나 글 보시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심 어린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랑 상담을 했던 분이신가 봐요. 근데 윤곽 3종을 받고 턱을 이제 수술을 하신 거죠. 턱 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쪼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T절골, 윤곽 3종을 하면 이게 뭐랄까 뭐 턱끝 조임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들 있죠. 또는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사람도 내가 재수술하면 턱끝 조임이나 이런 게 없고 입 닫는 게 편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건 그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런 경우보다는요. 턱끝이 더 쪼이고 불편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면 그런 게 없다. 이거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면 모든 환자에서 이런 쪼임도 없어지고 입 다무는 것도 편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약장수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뼈 수술을 안 하고요. 입안을 절개하고 그냥 꼬매기만 해도요. 그냥 절개하고 꼬매기만 해도요. 이 턱끝은 쪼이고 불편해요. 그런데 하물며 뼈를 자르고 조각을 내고 나사못을 받고 쇠붙이를 거기가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편한 게 정상이고요. 이게 불편한 게 6개월, 1년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재건을 하든, 전진을 하든, 여기를 T졸고를 하든, 어쨌든 째고 톱질하고 뭐 붙여 넣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불편함은 사람마다 차이가 심해요. 제가 오늘도 환자분한테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두가 예뻐요. 비싼 명품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두를 뒤꿈치 까져가면서 피 흘리면서 반창고 붙여가면서 신어요. 이쁘니까. 명품이니까. 비싸니까. 이런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신다 보면 다리가 군사리 배기기도 하고 신발이 내 발에 맞춰서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 신발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죠. 역시 명품 구두라 달라. 역시 비싼 게 제값을 하는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 구두가 명품이 아닌데 그런 일이 겪었다. 그럼 여러분 신발 집어 던질 거예요. 또는 신발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아마 그 신발 갖다 버리고 딴 신발 신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수술 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불편한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환자분들 되게 수월하게 지내요. 근데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없는 불편함도 막 증상처럼 과장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바쁜데 멀리서 시간 내서 병원에 와서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하지만 수술하면 무조건 불편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내가 크게 느끼느냐 작게 느끼냐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 결과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해 보이는데, 자기 불편하지 않고 편하대요. 근데 딱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도 불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입이 여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막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요럴 때 여기가 패인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딴 얘기 조금 할게요. 옛날에 쌍꺼풀을 제가 한참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쌍꺼풀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되게 막 예뻐졌다고 좋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이 환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조금 쌍꺼풀이 찌그러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찌그러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 그러고 지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찌그러져 보인다. 여기가 좀 꼬맨 데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표정 우리 짓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그런 표정을 만들어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이제 좀 불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 역시 사람이라 그런 생각 들어요. 막 비싼 돈 주고 막 이렇게 샀는데 뭐가 좀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괜히 샀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럼 뭐라도 이거 막 바꾸고 싶고 뭐 환불해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자꾸 트집을 잡고 싶어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술했던 많은 환자들한테 저는 항상 병원에 오시면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불편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하고 한 달, 두 달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기가 땡기고 쪼여요. 이런 말을 해요. 뭐 재건을 했든, 뭐 전진을 했든, 뭐를 했든, 뭐 삭제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3개월째 이게 쪼이는 게 피크예요. 그래요. 3개월까지는 무조건 더 쪼여요. 그 다음에 6개월 조금 지나가야 조금씩 편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좋아져요. 근데 수술 전처럼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좋아져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리면서 내가 적응하는 것도 있어요. 마치 비싼 뒤꿈치 까지고 발가락 휘던 명품 구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신발에 적응해서 그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기 전처럼 말짱하길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초예민의 상징이에요. 제 자신이. 저는 사랑니 하나 뽑은 거, 이 어금니 뽑은 것 때문에 2년, 3년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20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사랑니 뺀대. 사랑니 빼고서 꼴랑 3반을 꼬맸거든요. 어금니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 아직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 살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사랑니 뽑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혓바닥으로 괜찮나 맨날 체크했어요. 혀가 쥐가 나도록. 혓바닥에 쥐 나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나본 사람이에요. 그만큼 초예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 건지 내가 적응을 한 건지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혓바닥에 쥐 안 나봤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